지난밤 사이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 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만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분과 이야기해보면 조금 더 명쾌해질 것 같은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미국 CPI 이제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네, 지난해부터 우리를 울고 웃게 한 게 바로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7월 물가 지수 나왔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나왔습니까?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6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였으니까 예. 3%보다 높게 나왔죠. 3.2.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상이 3.3이었거든요. 이거보다는 적게 나왔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하나 뒀고 네. 더 중요한 건 근원 물가였습니다. 이 근원 물가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계산하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중에서 네. 이 석유류하고 먹거리 이건 변동성이 크니까 이걸 빼고 예. 이제 물가를 다시 집계 하는 걸 이제 코어 CPI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참 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도 이번 7월에 4.8에서 4.7%로 떨어졌다. 저기에 또 하나의 의미를 뒀던 것 같습니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목표치 2%대보다는 2배가 높은 거니까 그렇죠. 여전히 근원 물가는 네.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의 예상보다는 낮게 그러니까 잘 나온 거잖아요. 네. 이 정도면 증시가 좀 환호할 법도 한데 오름폭을 보니까 뭐 다우지수, S&P 500 다 뭐 0.15, 0.02, 0.12 이 정도 올라서 올랐는데 왜 떨어진 느낌? 그렇죠. 왜 이렇게 시장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표가 어젯밤 9시 반에 우리 시각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네. 10시 반에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급등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봤더니 이렇게 지수가 거의 강보합으로 상승폭을 다 반납해서 끝이 난 네. 거였었는데 일단 이걸 왜 그러냐 파악을 해보면 시장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저효과란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이게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작년 동월에 소위 말하는 물가 지수 대비 현재 물가 상황이 몇 프로 올랐냐거든요. 근데 표를 잘 보시면은 작년 6월, 7월에 9.1%, 8.5%. 예. 화면에 위에 나온 선입니다. 작년. 네. 워낙 높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3.0%, 3.2%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물가 상승률은 마치 덜 오른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지만 물가는 훨씬 높아졌죠. 네. 왜냐하면 9%에서 3%가 올랐고 8.5에서 3.2가 올랐다는 네. 것이니까. 근데 앞서 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이 기점으로 9월부터 물가가 확 떨어집니다. 기저효과 이제 없어지는 이제 거예요. 없어진다. 이걸 시장이 바로 각성을 하게 된 것이었고 또 하나 특이점이 뭐였냐면 네. 이제 장 시작할 때 뉴욕 증시가 급등 출발했고 예.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채권 금리라고 하죠. 10년물 미국의 채권 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국채금리 말씀하시는 국채금리입니다. 거죠? 예. 한 3.9%까지 떨어졌다가 아 이게 아닌가 봐. 이거 보니까 기저효과도 사라지면 물가 상승률 또 올라가면 예. 연준이 긴축 계속 할 거 아니야. 이런 깨달음과 함께 네. 다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가지고요. 4%가 넘어서 끝났고 현재도 계속 올라서 지금 4.1%까지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국채금리 올라간 거는 미국 재정 적자가 좀 심각했다라는 뭐 그런 거 발표가 신용등급 있어서. 강등 예. 등등도 있지만 핵심 중에 하나는 역시 긴축이 아직 안 끝났나 봐. 여기가 가장 크다고 봐야 알겠습니다. 되겠죠. 이제 관심은 이제 이런 거죠. 과연 이 물가를 보면서 미국 중앙은행, 그 연준의 의사 결정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좀 이쯤 됐으면 이제 금리 인상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할까요? 아마 우리 국민도 그렇고요. 미국 국민도 그렇고 물가가 잡혔다, 물가가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상승률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 지표를 두고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 꽤나 좀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존 윌리엄스라고 네.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상설 투표권이 있어요. 예. 그 회의 들어가서 뭐 동결할래, 올릴래라고 하는 그분이 갑자기 나와서 현재 수준은 거의 최고 금리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저건 굉장히 우회적인 말이고요. 이거 이제 동결할 거야. 뭐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연은 인사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아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했는데 참고로 메리 데일리는 투표권이 없어서 그래요? 저게 좀 방점이 많이 찍혔죠. 어쨌든 그 9월 기준금리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죠. 소비자 물가지수. 네.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맞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4개의 데이터를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월 고용, 7월 물가, 8월 고용, 예. 8월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2개는 받고 예. 9월 1일 날 나오는 미국의 8월 고용 시장에 대한 지표 네. 그리고 9월 12일 날 나오는
미국의 8월 물가 이 두 개가 상당 부분 이제 9월 20일이죠. 그럼 8월 CPI는 이번보다 어떻게 오를까요? 아니면 더 낮게 나올까요? 제가 조심스럽지만 저는 상당히 오르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다? 네. 왜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기저 효과도 없어지게 되고 물가의 가장 핵심이 유가거든요. 근데 국제 유가의 추이를 보면 작년 여름에 WTI 기준 배럴당 120달러 갔었거든요. 예. 그게 9월을 기점으로 90, 80, 70, 60대까지 확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현재 지금 떨어진 줄 알았던 유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와서 70, 80, 83, 4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현재 수준도 이제만 유지만 해도 8월 물가 상승률은 높게 나올 텐데 여기서 유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 실은 받아보게 되는 지표는 훨씬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유가가 지금 한 83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한 얼마까지 가면 위험한 건가요? 85달러까지 이상 가게 되면 이제 거의 8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 3점 지금 요번에 2 나왔잖아요. 예. 3.5 이상은 확실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이 인플레를 하향 조정할 남은 변수가 중국이잖아요. 네. 지금 그래도 좀 중국이 지금 경기 회복이 덜 돼서 지금 기름도 많이 못 쓰고 중국 공장도 많이 못 돌아가니까 그나마 이 정도인데 네. 하반기에 뭐 경기 부양책 나오고 경기 좋아지고 공장 잘 돌아가면 이게 유가가 더 많이 튀어오를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것이요. 산유국들이 이제 우리가 석유 시대의 종말을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위적인 감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까지 끌어올랐는데 만에 하나 우리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중국이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이제 수요까지 붙게 되기 때문에 네. 국제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는 거의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 휘발유 값도 1,700원대 밑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텐데 우리 유가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 대목이네요.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